금요일 오후 5시 50분입니다. SAM실의 모든 사람들이 다가올 주말에 들뜬 마음으로 가방을 싸며 퇴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팀장님이 자리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일어나더니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나옵니다. 이거 오늘 밤까지 무조건 본사에 넘겨야 하는 급한 자료인데 누가 좀 남아서 해줄 사람? 그 순간 주변 동료들은 아주 자연스럽고 재빠르게 시선을 피하며 변명을 쏟아냅니다. 팀장님, 저 오늘 치과 예약이 있어서요. 저는 오늘 제사라서 무조건 일찍 가봐야 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팀장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허공을 떠돌다 마침내 당신의 얼굴에 꽂힙니다. 당신의 머릿속은 나도 오늘 피곤해 죽겠는데 제발 나한테 시키지 마 라며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죠. 하지만 당신의 입은 뇌의 간절한 명령을 완전히 무시한 채 바보처럼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고 맙니다. 네 팀장님, 그거 제가 남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밤 8시 텅 빈 사무실은 불이 다 꺼져 있고 당신의 모니터 불빛만 어두운 방을 파랗게 비춥니다. 편의점에서 대충 사온 싸늘하게 식어버린 김밥을 우적우적 씹어 넘기며 당신은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항상 이런 식일까? 왜 맨날 내 손해만 보면서 바보같이 거절 한 번을 못할까? 남의 미움을 받는 게 두려워서 늘 나 자신의 살점을 깎아 남을 배불려주는 당신.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경계선 없는 착한 사람의 비참한 삶을 아주 잔인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당신은 지금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은 길거리의 무료 공용 와이파이 공유기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아무런 제약도 조건도 없으니 길을 지나가는 수많은 뻔뻔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작정 접속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데이터로 고화질 영화를 보고 어떤 사람은 무거운 게임을 다운로드하죠. 그렇게 당신의 소중한 데이터와 대역폭을 미친 듯이 갉아먹고 쪽쪽 빨아먹습니다. 결국 당신이라는 와이파이 공유기는 미친 듯이 뜨거워지다 못해 과부하로 펑 하고 터져버리고 맙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비참하고 슬픈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당신의 공유기가 불타오르며 완전히 고장났을 때 그 누구도 당신을 걱정하거나 고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여기 와이파이 진짜 더럽게 느리네, 고장났나봐 라며 당신에게 신경질을 냅니다. 그리고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아주 차갑게 돌아서서 다른 무료 와이파이를 찾아 쌩하고 떠나버리죠. 우리는 흔히 내가 남을 도와주고 무례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타고난 선량함 때문이라고 굳게 착각합니다. 나는 원래 성향이 이타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아주 착한 심성을 가졌어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죠. 하지만 뇌과학과 트라우마 심리학의 세계에서는 당신의 그 알량한 착함을 아주 차갑고 명백하게 부정합니다. 인간의 뇌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스트레스나 포식자를 만났을 때 생존을 위해 나타나는 4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아예 얼어붙거나, 그리고 가장 비참한 마지막 4번째가 바로 폰, 즉 포식자 앞에서 비굴하게 아부하고 굴복하는 반응입니다. 당신이 억지로 웃으며 야근을 떠안고 무례한 부탁을 굽실거리며 들어주는 건 절대 당신이 천사처럼 이타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면 무리해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뇌에 깊게 뿌리내려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내가 쫓겨날 것이라는 생존의 두려움이 아주 비겁하게 작동한 겁니다. 당신은 착한 게 아니라 그저 포식자 앞에서 살려달라며 배를 까뒤집고 무조건 항복하는 나약한 뇌를 가진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우리의 뇌를 이렇게 비굴하고 겁 많은 상태로 처참하게 망가뜨려 놓은 걸까요? 당신을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만만하고 불쌍한 호구로 전락시킨 진짜 흉악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사회의 썩어빠진 교육 시스템과 얄팍한 도덕적 가스라이팅입니다.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끊임없이 양보하고 희생하는 사람만이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지독하게 세뇌당했습니다. 친구랑 싸우지 마라, 네가 먼저 사과해라, 지는 게 진짜 이기는 거다. 왜 이 차가운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고 영웅처럼 칭송할까요? 이 거대한 시스템이 부드럽게 굴러가려면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해줄 값싸고 말 잘 듣는 소모품이 미친듯이 필요하거든요. 부당한 야근 수당이나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고 억울한 대우에도 그저 허허 웃어넘기는 아주 다루기 쉬운 톱니바퀴 말입니다. 사회가 말하는 착한 사람은 사실 내 마음대로 부려먹기 가장 좋은 호구라는 뜻의 아주 잔인한 포장지일 뿐입니다. 그러니 평생을 착하게 살려다 상처만 잔뜩 받은 당신은 절대 바보 같거나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이 거대하고 교묘한 사회적 가스라이팅의 가장 성실하고 완벽한 피해자였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억울함과 손해는 단 하나도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이 지긋지긋한 착한 사람 컴플렉스의 진실을 깨달았으니 아주 영리하게 반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뼈 빠지게 희생하고 도와줘도 사람들은 나를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만만하게 볼까요? 착한 사람들은 항상 머릿속에 아주 순진하고 치명적인 판타지를 하나 품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내 살점을 떼어주며 잘해주면 언젠가 저 사람도 감동해서 내게 보답하겠지라며 말이죠. 하지만 네모칸 행동 심리학의 세계는 당신의 그 순진한 기대에 아주 차가운 찬물을 끼얹습니다. 로버트 치알디니의 희귀성의 법칙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오직 얻기 힘들고 귀한 것만 가치 있다고 판단합니다. 길거리에 무료로 굴러다니는 생수를 보고 감격하며 소중하게 품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지만 뜨약볕이 내리쬐는 사막 한가운데서 얻은 물 한 모금은 수천만 원의 가치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당신이 그 어떤 거절도 없이 나의 소중한 시간과 체력을 너무나 쉽고 흔하게 상대방에게 퍼부어 줄 때 상대방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호의와 가치를 정확히 0원짜리 싸구려 무료 생수로 매겨버립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아무렇게나 막대해도 언제나 내 부탁을 들어주는 편리한 자판기구나. 당신이 남을 위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헌신짝이 된다는 그 서글픈 농담은 아주 과학적이고 잔인한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우리를 빨아먹으려는 감정 뱀파이어들을 도대체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요? 착한 사람들이 거절을 할 때 저지르는 가장 멍청하고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절의 이유를 구구절절 변명하며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려고 땀을 뻘뻘 흘린다는 겁니다. 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제가 내일은 가족 행사가 있어서요. 라며 불필요한 밑밥을 깔죠. 이런 얄팍한 변명은 상대방에게 아주 맛있는 먹잇감을 던져주는 꼴이며 공격의 틈을 크게 벌려주는 짓입니다. 아, 그래, 그럼 몸 좀 괜찮아지는 내일 오후에 해주면 되겠네 라며 교묘하게 당신의 숨통을 다시 조여오죠.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럴 때 심리학의 고장난 레코드판 기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당호수를 씁니다. 단 한 줄의 변명도 사과도 덧붙이지 않고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똑같은 말만 몸이 건조하게 반복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 업무가 꽉 차서 이 일을 추가로 맡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며 불쌍하게 감정에 호소해도 당신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똑같이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전면의 여지가 없는 아주 차갑고 건조한 거절의 벽 앞에 뱀파이어들은 결국 질려서 나가떨어지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이라는 사람의 포지셔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만 합니다. 아무나 반바지 슬리퍼를 끌고 들어와서 껌 하나를 사고 동전을 툭 던지는 24시간 동네 편의점. 당신은 오늘부로 그 싸구려 무료 편의점의 셔터를 영원히 쾅 하고 닫아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아주 콧대 높고 비싼 명품 부티크 매장으로 완벽하게 리모델링 하세요. 명품 매장의 유리문은 아주 무겁고 함부로 열리지 않으며 건장한 보안 요원이 입구를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그곳에 들어갈 때 절대 큰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 값을 깎아달라며 무례하게 떼를 쓰지 못하죠. 오히려 매장의 엄격한 규칙에 순순히 따르며 그곳의 대우를 받기 위해 기꺼이 비싼 대가를 지불합니다. 세상은 냉복적으로 순종하고 꼬리를 흔드는 호구를 절대 존경하거나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을 넘는 사람에게 차갑게 분노할 줄 아는 확고한 경계선을 가진 사람만을 두려워하고 존경합니다. 당신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순간 세상은 비로소 당신을 가장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피 튀기는 통찰은 미움받을 용기로 잘 알려진 아들러 심리학의 철학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아들러는 진정한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기꺼이 두려워하지 않는 위대한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말하죠.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그 끔찍하고 무거운 저주를 끊어낼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거울 앞에 서서 하루 종일 억지로 웃고 있던 그 무거운 천사의 가면을 시원하게 벗어던지세요. 남의 인생에서 칭찬받는 착하고 비참한 엑스트라가 되느니 차라리 내 인생에 확고하고 멋진 악당이 되는 편이 100번 낫습니다. 당신은 상냥함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한 아주 단단하고 훌륭한 갑옷을 입은 것뿐입니다. 이제 두 다리를 쭉 뻗고 당신의 그 눈부신 결단력을 자랑스러워하며 아주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차가운 위로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면 다정하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더욱 당당하고 홀가분하게 만들어줄 무기 같은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묵묵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